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는 절대 밤에 혼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집, 떠도는 유령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적한 밤, 고요한 공기 속에서 바람만이 쌩쌩 불고 주변은 어둠에 잠식당한 듯한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혹은 귀를 기울이면 어떤 속삭임이 들려온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틀어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연구전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난 머리를 오르만져 두었다. 거기에 커지고 있었다. 바쁜 아침 예사 때문에 곡에 대해서는 까먹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머리를 만져보니 곡은 더 커졌었다. 만에 머리에 난 혹은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고 있었다. 퍼져줄로 가서 거울을 보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귀에 아니 뿔이 길어지고 있었다. 내 머리에 생긴 뿔이 송의 남자 손가락 정도로 길어져 있었다. 난 고민할 것 없이 119에 전화했다. 김도태우는 내 머리에 자란 뿔을 보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전화했고, 난 미래 병원으로 고정되었다. 뿔은 갈수록 더 길어졌다. 병원에서는 창문 높이에 있는 침대로 날 눕혔다. 그리고 의사가 내 머리에 난 뿔을 보고는 당황하지 않은 척 놀라대며 다른 의사들을 부르다. 이내 내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도배되었다. 뿔은 갈수록 길어졌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으니 한 일 동안 못 썼다. 그저 환자처럼 누워서 라디오나 TV를 듣는 수밖에. TV에서는 외서와 메리텍 교수들이 뿔의 원인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논의했다. 뿔이 더 길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프로필을 프레이토 뿔로 바꿨다. 일부 정부에서는 뿔을 숭배하는 종교단체도 생겼다. 그러다 신한 미산의 남성이 톱을 다치고 병원에 찐했다가 붙잡히게 됐다. 내 머리에 자르는 뿔은 이제 옆에 국물 타지 않는 수준으로 상당히 길어졌다. 군대가 병원 주변에 지내치냐 돈질이 오가고 있고, 여러 뉴스 채널에서도 내 머리의 뿔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병원 옆에 건물과 각도를 맞추지 못해서 내 머리의 뿔 때문에 건물 내덕으로 구멍에 전했다. 내 휴대폰을 남자친구가 뿔이 있다면 이라는 글이 오늘의 판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뿔이 있으면 헤어진다는 일전과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다양한 일전으로 양분된 가운데 뿔을 건강 상품으로 해서 같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판단하는 일도 있었다. 남자를 지갑으로 쓰못한다는 댓글을 달렸고, 그런 댓글들을 혐오하는 댓글도 달렸었다. 뿔이 더 길어졌다. 나중에서 남자일까봐 여자애로 물었다. 라고 말하며
여자 일꾼은 박장대소로 웃어댔다. 그들은 웃었고 내 똘은 또 길어졌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양 부장이 내게 발령 통지를 보내었다. 말 회고를 했는들 적절한 해고 서류가 없어서 내게 발령했다며 좋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양 부장은 내 어깨를 툭툭 치려다 이내 포기하고 그냥 나갔다. 외신 기자들도 나와 인터뷰를 하고자 했고 난 거부했다. TV의 토크쇼에서도 나와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날 싫다고 했다. 그리고 내 똘은 여권부를 뚫고 지상까지 휘어서 더 길어지고 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어서 누워서 뉴스만 듣고 있다. 개신교, 카톨릭, 불교 지도자들이 희대에 나와 뿔에 대해서 논의한다. 목사는 사람 머리에 뿔이 자란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자 신부가 기독교의 위대한 예언자를 뿔을 가진 것으로 표현된 무당다 미술품이 맞다고 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도 찜을 찢어가며 내전을 예지했다. 병원 조치장에 모인 수백 명의 컬트 신도들이 뿔을 찬양하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뿔은 더 길어졌다. 이제 뉴스에서는 날씨를 보도할 때 오늘은 뿔이 땡땡미터입니다 라고 안내해준다. 내 뿔은 결국 차도에 진입돼서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다. 외국 대학의 유명한 교수는 내 뿔의 일부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놨다. 하지만 어떤 기계나 물질로도 뿔을 끊거나 자르거나 조금 낼 수 없었다. 뿔은 더 길어졌다. 병원 일대가 통제되었다. 헬기 여러 대가 시끄럽게 날아다닌다. 또 내 뿔에 대해서 영어가 제작된다고 한다. 네이버 댓글창에는 그런 제재가 옳지 않다느니 롯데가 만들면 재미없을 것 같다느니 황장면이 뿔나무로 나오면 재밌겠다는 등의 여러 반응이 있었다. 뿔은 더 길어졌다. 병원 주변 집값이 폭락했다. 주민들은 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시위가 시작됐다. 하지만 며칠 뒤에 뿔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산골에 되살아나자 집값은 기존보다 오히려 더 오랐다. 병원 주변에는 내 테크노 트렌드로 분치했다. 또 어떤 아주마는 확성기로 나에게 밤마다 깃들어 일어난 일이라며 자기 전부를 믿으라고 소리친다. 경찰이 아줌마를 끌고 갔다. 뿔은 더 길어졌다. 그러다 내 뿔은 땅을 깊게 타고 들어갔다. 이제 내 몸이 완전히 들려서 허공에 떠 있다. 머리가 아래쪽이어서 다리를 들고 있기 힘들다. 정부에서는 차다리자로 음식과 옷을 달아주고 있다. 또 내 요청에 의해 뉴스 라디오를 이어폰으로 연결해줬다. 뿔이 더 길어졌다. 언젠가부터 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내켰다. 기질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시계문을 뚫고 멘틀에 진입했을 것이고 멘틀은 지표면보다 내도가 낮지만 단단한 쪼고줄 지람이기 때문에 뿔이 뚫지 못하고 내가 판으로 솟구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뿔이 더 길어지면 멘틀도 뚫고 마그마에 닿으면 마그마에 의해서 녹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의 전문가는 시고 단뜻대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가 서울의 지구적 반대때는 어디네 물었고 마지막으로 말한 전문가가 우루과이 해안가라고 말했다. 처음 말했던 전문가가 만약 지구로 반도가면 지진의 발사가거나 지각에 막연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이 더 길어졌다. 빈 불을 가진 내 모양의 피규어가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 피규어는 제작 전문이므로 불의 길이는 구매자가 원하는 길이로 맞춰서 만들어준다고 한다. 병원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에는 내 불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한다. 불이 더 길어졌다. 이제 점점 나는 높은 곳으로 밀려 판단을 솟구쳤고 난 이제 고층 건물도 피했다. 사다리 차가 더 이상 닿지 않기 때문에 불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필요한 물품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빠른 속도로 나타하고 있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점점 바깥 속도가 늘어졌고 완전히 멈췄다. 나중에는 자금밖에 들이지 않았다. 허공이었다. 불도 더 이상 땅에 박혀있지 않았다. 내 앞에는 과만한 여주가 섰고 시라의 끝자락에는 반쪽이 돼버린 지구가 보였다. 잠시 전만 해도 팔벌꿀을 들던 용암이 수십간을 씹는 모습과 함께 이젠 볼이 길어지지 않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눈을 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치려서 침도집에서 잠이 들거나 곱창만 피로반에 기세라들 정말 뻗어진 경우. 하지만 두려움지름 내 사망은 준원 단순한 사망은 아닌 듯 보였다. 적어도 차디찬 지하실에서 기억이 날아간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망이 결코 정상적인 사망일 리 없었다. 기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피투성이 가진 채 쓰러져 있다면 더욱다. 마음 같아선 당장 이곳을 벗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망이 사망인이 많든 침착해지기로 했다. 우선은 초등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내 이름은 박정은. 이름은 쉽게 떠오를 수 있었다. 나이 28, 29이다. 잠시 동안 기억을 떠올려보려 했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정도였다. 지금 상황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전혀 기억나질 않았다. 난 정수리의 상처를 조심스레 만져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제법 큰 저택의 지하층고인 듯 보였다. 창도로 쓰리는 듯 한때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었고 내 주변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다. 뚝치던 동대에 근육질이 나를 지대면지만 사람 파악에 더 중요했다. 난 집 더 숨을 들이킨 채 쓰러진 사람들을 관찰했다. 쓰러진 사람들은 처음 되며 보도가 쯤쯤 들어 보이는 남자의 한 명,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의 한 명,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한 명과 40대 후반 정도의 중년의 여자.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나처럼 피를 흘리면서 기세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 어쩌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크에 다가가서 확인해볼 용기는 나질 않았다. 피냄새를 맡지 않으려 했으며 내가 쓰러져 있는 곳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르지 않은 곳에 잔뜩 피가 묻어있는 덕목이 바닥에 있었다. 내 기억을 날려버리 종소리 상처의 원흉이 저 녀석인 듯했다. 나가는 문 역시 너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난 어쩌면 그때 이 계단을 빠져나가려다 길에서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싸움 타악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보험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천안을 이렇게 만든 범인에게 내키지 않는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잘만 하면 쓰러진 사람들 역시 뭐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조심스레 곱게 닫힌 문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잠시 후 단들 한숨을 내쉬며 아무런 저항 없이 열리는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거친 철문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좁았던 계단이 보였고 대단한 맨 끝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은 내 생각대로 어떤 저택의 지하실이 맞는 듯했다. 계단을 다 올라오자 신전서서 뿜어나오는 거실을 보았다. 잠시 귀를 기울여봤지만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니는 지금 이곳에 없는 모양이었다. 익숙한 거실의 모습을 뒤로하고는 맞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벽과 익숙하더군? 난 걸음을 멈추고는 뒤를 돌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보급져 보이는 밭을 따라 푹신한 숲다. 장식부터 시작해서 벽에 걸려있는 드립까지 처음 보는 곳들이 아니었다. 이곳에 끌려오면서 눈에 들어왔다고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도 어떻게 들려있는지 알고 있다. 난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봤지만 머리만 아플 뿐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뭔가 서변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다. 난 고개를 셋째 들썩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역시 이미 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레 찾아갈 수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닫고 향했다. 밖으로 나오니 건물은 쾌적한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아무래도 별장 개념의 건물인 듯 보였다. 지면의 건물은 없었지만 근처에
잘 포장된 도로가 있는 걸로 보아 첩첩 상징은 아닌 듯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찾으려 서둘러 도로로 달려갔다. 마을까지를 걸어다지 못되겠지만 마냥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범인이 내가 도망치는 걸 알고는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친하게 좀 후 마을까지 뛰어갈 생각까지 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내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반도에 한숨을 내쉬며 숨을 골랐다. 체력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는데 벌써 숨이 찬 걸 보니 몸 상태가 엉망이 모양이다. 차가 오길 기다리며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지나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 왠지 눈에 익은 별자, 잠겨있지 않았던 문, 그리고 기억상실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분명 범인은 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와서 조지 별장 지하실에 모아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 모두를 기절시키던 문조차 잠그지 않다 빠져나갔다. 뭔가 말이 되지 않았다. 난 곤이라냐 손바닥을 내려다 놓았다. 성차 조사미에 손바닥. 단순히 저항하다가 생리 성추가 아니다. 적어도 거친 분모발 수차를 휘두르려 나을 만한 그런 상처였다. 난 숨을 들이추며 별장을 둘러보았다. 두루마 사이 멀리서 다가오던 차가 내 앞에 멈췄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손에 보이는 이상의 청년이 창문을 열고 내게 말을 걸어왔다. 피로 울룩지고 몸만이 된 내 상태를 보고서 차를 멈춰 보라니다. 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는 별장과 내 손만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디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을 못 써다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 돌려드릴까요? 경찰이란 말에 난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기 잠시만요. 남자의 도움을 무시한 채 난 뒷면 릭도 달리며 생각했다. 내 생각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난 범인에게 공격당한 것이 아닌 듯했다. 그저 희생자들을 저항에 부딪힌 것뿐이었다. 어지러운 기억들 사이로 누군가의 머리를 내려치는 내 모습이 쌩쌩하게 떠올렸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귓가에 들러온 말에 고개를 돌 새도 없이 귀가 찢어질 듯한 종족 소리가 울리며 끔찍한 고통이 몰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도망전을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옆에서는 구급대원의 듯한 사람이 무성기로 내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네, 교통사고입니다. 수동 의식을 없는 상태고 선자는 구급대로는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 품속에 있던가 보낸 듯 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박정은.
50솥은 남성입니다. 수소는 50솥은? 희미해져가는 내 침나와 당신이 바라본 곳에는 지갑에 꽂혀있는 가족사진이 있었다. 내 기억보다 훨씬 나이 같은 내 모습과 내 옆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중년의 여성, 그리고 우리의 양쪽 옆으로 서있는 남학생과 여대생. 그제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다. 여름 휴가. 틈만 먹고 빌린 멋진 발자. 즐거워하던 딸과 아들, 날 자랑스러워하던 내 아내. 별장 지하에 쓰러져 있던 개들이었다. 난 아무래도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렸던 모양이다. 지하실에서 출연한 남자는 회수도로 머리를 감싸며 욕짓거리를 내려뒀다. 와, 손다 아파를 쉬다. 좀 전에 쫓기는 와중 별장을 달려는 남자는 sul기 좋은 장소를 생각하며 몸을 따고 들어와 지하실을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를 별장 안으로 들어온 가족에게 몸을 숨길 조르도 없이 들켜버리고 말았다. 특수살인죄는 공개 수배가 내려진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남자는 그 숨을 있던 세멋대를 휘둘러 어린애 두 명과 중년 여성을 제압했다. 하지만 맞바라 보이는 사람을 대해 흥분해서 휘두른 덕목에 머리를 모두 맞고 말았다. 남자는 정신을 잃기 전 가락 쪽으로 세멋대를 휘둘러 그 사람의 머리를 맞출 수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일주길 큰 소용이 없었던 듯 경찰에 신고하러 갔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난것 같았다. 서둘러 도망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 남자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때 뒤에서 다들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에서 잔뜩 피를 뿜어대는 중년의 여성, 그리고 근처에서 뭉칠고 있는 어린 주변.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남자는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세막들을 집어들고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많은 구축 탄핵은 통장에 남은 돈을 보내 뭐가 없어 지전이었다. 반대하시를 부숴가며 돈을 사용했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칠 이달 충분히 용돈 받았고 보조원방가 15만원, 조세랑 인건비가 15만원, 10배랑 이것저것 합치면 이렇게 많이 썼다고? 시청도 집중화 고시와 3년차에 공무원 준비생. 4일은 지나야 용돈을 들을 텐데 통장의 잔고는 이무란이 꼴이다. 도문이 눈치가 매서가 돈을 더 붙여달라 하기도 모아성한이었다. 허능을 쫓기씩 4일이면 8끼인들 이거 어떻게 하냐? 몇 끼니를 밤에대로 버틴다면 그리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아니,
여기 고시고 나서 밥과 김치 정도만 조금 하냈다. 어찌 보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정도면 되었다. 하지만 이미 식물이 음할 정도로 기나까 식사를 해왔던 나로서는 남은 며칠을 후줄근하게 버틴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질 정도였다. 그러는 이왕 일이 된 거 만난 거 딱 하나 사먹고 조금만 참자. 남은 며칠을 대충 때우더라도 염치 없게 맛있는 걸 입에 넣고 싶었기 때문에 단단한 간식이라도 살 겸 편의점을 향했다. 뭐야? 뭐 이래겠어? 시원하게 쓰자 마음먹고 당당에 들어온 텐을 지났지만 과자나 아이스크림 단위의 가격을 보고는 순식간에 소심해졌다. 과자 하나에 2,500원? 와, 이 정도로 소세지를 사도 좋게는 못했다. 아이스크림? 20원 길 2달러 줬어? 이런 찌질을 말을 내다 대냐. 편의점을 두 바퀴씩 돌아본 게 소심하게 주식권 하나와 미니 약과를 사서 나왔다. 있던 내 걸로 미안 삼던 내 꼴이 무서웠고 고작 1,000원짜리 미니 약과를 눈물 날 정도로 맛있게 먹는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했다. 주식권 한 버물까지 탈탈 털어먹고는 헛다돈에 빠져 편의점 내 아래 의자에서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렇게 10분쯤 멍하니 시간을 재주고 있을 때 어떤 데서 한 명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밤조명한 대뇌 덩치 안에는 하겐다츠 대여사태다 아무렇지 않게 담겨있었다. 하겐다츠 내세포 지금껏 편의점에서 하겐다츠가 있는 냉장고를 열어본 기억이 없었다. 나에게 너무나도 말려있는 고급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그렇게 마간이 내뱉은 난 화들짝 놀라며 터득 정신을 차렸다.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나야 소리내려 말해버린 것이다. 여자는 그 말을 들었는지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난 참을 수 없는 민망 안에 모른 척 하려 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급히 대문 가려는 나에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하겐다츠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네? 아니 그게 아닌데. 단 안에서 소사를 찌른 나에게 여자는 내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쥐어주고는 그대로 거버렸다. 여자의 등 뒤에 두고서 다급히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는 멍하게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먹어본 하겐다즈의 맛은 너무도 강렬했다. 그날 있었던 뒤로 다시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내 의자 집 편의점을 기울거렸다. 그리고 내 기대대로 가끔 편의점에서 그 여자를 볼 수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 되었었다. 독점을 보니 평범한 회사처럼 보였는데 언제나 피를 찌든 표정으로 편의점에서 하겐다츠나 수입 맥주, 좌식 등을 잔뜩 사가곤 했다. 그리고 근처를 기웃거리는 너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런 말도 없이 내게 쪼꾸를 지나 맥주 등을 나눠주곤 그대로 사라졌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부끄럽게도 그녀가 주는 이런 자잘한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 덕에 곰돈을 지운 대로 얻었지만 역시나 의문이 있었다. 저 여자가 너를 왜 이리 챙겨주는 것일까? 매번 그녀가 대화를 시도해 보냈지만 언제나 먹을 것만 지어주고 떠날 뿐 너가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쯤 되자 더 이상 나도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 여자가 예전에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
선의를 보이는 거겠지 하고 생각한 곳이다. 그렇게 일방적인 선의는 몇 주간 계속되었다. 저게 매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나중에 제가 진짜 제대로 보답하고 싶거든요. 예,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식사라도 한번 꼭 대접할게요. 내일 시험인데 그쪽 덕에 진짜 정말 너무 힘을 얻어서 꼭 붙어서 제가 어떻게든 보답할게요. 여러 대로 다치 편의점 앞에서 다시를 건네는 그녀에게 폐쇄수술 말했다. 언제나 대답 없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예리했다. 잠깐만요. 처음 들어본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작은 보온병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긴장토를 주는 차예요. 드시고 시험 잘 봐요. 이렇게까지 알아주셔도 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잘 맞을게요. 역시 고개를 숙이며 보온병을 받아들자 여자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떠나갔다. 그녀 덕에 왠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좋아졌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차를 살짝 정리하고는 일찍 잠에 들기 위해서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저녁 아내나 표정으로 편의점 앞에 있자니 여자가 다가왔다. 내 표정이 엉망이었는지 이례적으로 그녀가 내게 말을 걸었다. 왜 그래요? 시험 잘 못 봤어?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은 기분을 가시히 참고는 겨우 대답했다. 시험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멍청하게 듣전 자버렸거든요. 어쩌지 그랬을지? 일찍 잤고 알람은 또 몇 대를 해놨는데. 난 좌절감에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한숨을 투밀했다. 여자는 말없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서는 맥주 두 캔과 몇 프로 사와서 내주 내밀었다. 괜찮아요. 사람을 잘하면 되죠. 힘내요. 다시도 머무르다본 그대의 얼굴은 애틋함과 애정에 뚝뚝 담겨있었다. 이렇게 제대로 표정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묘한 단초를 느껴야 했다. 뭐라고 할까? 사랑이나 영린과는 좀 다른 느낌? 마치 불쌍한 개고양이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컴퓨터하는 사람의 표정. 포기하지 마요. 내가 계속 힘 줄게요. 앞으로도 계속 봐요. 우리. 그렇게 말하곤 떠나가는 그네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후에 어쩌면 그네는 하찮은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우월감을 느끼들 나에게 도움을 주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고 굶주린 불쌍한 새끼 고양이에게 말했을 것이다. 시험 합격해서 방탕히 마주서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비천한 패도자의 모습으로. 난 그녀에게 눌러주려다 타연린을 놓쳐버린 노홍떡을 내려다 놓았다. 어쩌저냐 내 rum보를 전부 마시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노홍떡을 쳐다본다고 노홍가를 알 수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난 뭔가 볼 수 있기라도 하냐. 노홍떡에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오래 실제를 썼던 정말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과 언니 또 엄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밤이 되면 우리 가족은 작은 방으로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전 엄마의 부탁을 받아 집안의 불들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의 불을 끄고 텔레비전의 코드도 뽑던 뒤 집안의 불들을 모두 껐다고 엄마에게 말하고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또 옆에 있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전 평소보다 빨리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은 이상한 만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모가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안에서 팡! 팡! 하는 소리가 밤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팡! 팡! 새벽 4시 기부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을 두려보았습니다. 헌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박타고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팡! 팡! 이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언니도 들었는지 제게 소리가 들린다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한 번도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엄마가 자고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 들었다 쾅! 쾅! 하는 소리는 어떤 금속으로 무언가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고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 역시 그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을 나가본다고 말했습니다. 전 언니와 함께 어두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은 버버렸습니다. 거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하거나 가난하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 그 테이블 위에 웬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헌들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까지 길게 자라있는 머리카락, 꼬리오리한 치자,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가 여자라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보았습니다. 헌들 언니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또르르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서 허리를 곧게 핀 채 테이블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쪽을 되돌아볼 기색도 없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자는 비난을 지르며 침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또 엄마를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었죠. 투덜거리는 엄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밝혀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시선은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말이죠. 지금도 확실하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여자도 있었어요. 라고만 짧게 내뱉었죠. 엄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전 예도를 머리끝까지 덮은 채 시각을 뻗쳤습니다. 여자를 보고 소리치며 침실에 가서 엄마를 거실에 데리고 왔던 그 잠시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을 봐. 또 언니의 모습은 오징어 알새 같습니다. 뭔가 무서운 것을 본 거라도 하nor까. 그리고 다음날 전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하지만 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 사실은 저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큰 손으로 소리쳤기 때문에. 그 뒤로 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왜인지 모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곁에 지가 맺힌 소리 때문에 게임을 위해 있던 여자는 언니 쪽으로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부스러운 것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그런 것도 잊혀져 갔습니다. 고도리치를 코앞에 둔 저는 내일 밤 제 단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를 들여다 집으로 오는 일을 좀처럼 멈췄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늦도록 칠스마트에 앉아있는데 눈 쪽에서 놓고 하는 다른 보온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꽝. 상당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순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기억난 저는 저 씬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 소리는 어릴 때의 그 소리다. 꽝. 또 울렸습니다. 눈에 단대떼나서 나도 옷도 같은 좀속에 부딪히는 소리. 전 봉투를 떨쳐내려 여동생 망치고 뼈를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동생에게 말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또 엄마는 최근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집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다. 제 우선자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관. 그러다 결국 저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소리의 원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용기에서인지 살짝 전문을 열어보니까 어두운 목도와 어두운 저실, 거기에는 캡처 스라일은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저실을 바라보니 게임을 외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누웠던 기억에 다시금 대사를 낳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진미들을 냅둔 등을 붉게 팬칠 피리를 전들에서 증자하고 여전히 뒷모습만을 지게 보여준 웃으십니다. 이번에 덥신하게 두 여자애에서 들렸습니다. 저때 쪼자실 저는 기능을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쪼자실 목소리를 내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천천히 저를 벼전에 부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여자의 양쪽 정도로 인도던 두지의 정점마다 처자를 내모실 잡티어졌습니다. 제 눈은 염순에는 건치 같은 것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입을 신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아, 당신들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이 끝난다 동시에 아마 전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저는 제던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엄마한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 수술하는 거냐고 반문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꿈이라도 꾸었냐며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음 벽을 조절했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거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침대로 날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라고. 이달은 그달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녁무렵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다고 봤지 거실에는 엄마가 있고 도읍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딨어? 현관에서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었고 인기척도 비켜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이 열려있는데도 가까운 마트라도 간 것일까? 마사를 택다는 엄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나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쾅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승을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돈독이 공포에 미쳐 이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전 현관문을 납곡하게 열고서 아주 빠르게 건물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엄마는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것의 정체를 어떻게 되는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을 달리고 발이 튼틀 가까운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마트 안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 숨을 몰아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시 시간대가 늦다 보니 마트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저 같은 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단독을 보고 나서야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곳을 그리고 북소주 부딪히는 소리. 집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것 외에는 중간에서 뭐말을 물었을 때 느꼈던 집 안에 이상한 주num아. 집 안으로는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현관까지만 들어갔으니 집안을 모두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집안의 불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엄마는 집안의 불들을 켜고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지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대를 적었으니 떨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오려 터집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만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참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했어? 저 지금 제 손은 미친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다 저였을지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엄마지? 뭐야? 에라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제가 무슨 말이라고 하냐? 엄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제 10일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건 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실제껏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거기다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이죠. 저는 전화 저편에서 저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는 것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도 놓았습니다. 누구세요? 뭐? 조금의 감동을 두고 전화도 뒤락습니다. 돈 줬습니다. 먹은 거를 안 쓰고 전화 좀 말씀하세요. 길 의자에 몸을 파묻던 누워 있는 듯게 참남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 곁에 보이는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일었지만 얘를 안 물고 참아내었다. 차분히 생각하면 특별히 그가 잘못함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선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작부터 이렇다면 더 이야기해봐야 치료될 리 없겠다 싶었지만 날씨의 대로는 잊어버릴 것만 같으니 참아보고 그랬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표현은 안 돼요. 가슴 속에서 뭐가 울먹이러 친 느낌이에요. 슬픈 거라면 또 다른 감정인데 몸속에서 마치 분한 것처럼 터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라도 해소가 안 돼요. 우선 그렇게 이끌 연극까지 좋았는데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뭐였는지 참남사라는 양반은 안면을 벗고는 미소를 지으며 날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기 딴을 인자한 미소를 뗐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양반은 그냥 가죽처질 멍청이의 연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그 꼴을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시를 마주하고 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겨낼 수 있어.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지지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해 안 나군.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걸 놀리지는 못하겠지. 참남사의 말에 난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속으로 쪽집거리를 내뱉었다. 저거 있고 그러다가 이를 박수수 넣으면서 그렇게 추억하시면 쓰고 있다고요. 설레도 12번씩 몸속에서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쫓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폭발적으로는 단장을 어쩌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자 기다렸다는 들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제 와서 장난치를 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냥 다 내려놓고 울어버리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분도 당신이 죽기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드시겠죠. 자신은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 없이 해주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껏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뻔한 말이었지만 지금 따져하는 나눴다. 영화 비슷한 일을 듣고 또 사람들을 걸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해 보시자. 마음속에 있는 말, 영혼의 마음을 모두 풀어내야 하니까 제가 전부 들어드리겠습니다. 난 큰 위안을 느끼며 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다. 그날의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를 만났을 땐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 뜨거웠던 가슴속 불떡에도 이제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이 있는 날,
이제는 기대간다 적탐다. 약속 시간도다. 조금낼지. 뒤에 사무실 앞에 섰다. 너들 약으로 들어가려다. 너희들 첫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시험졌다. 약속하게도 하나 선물이라도 사올다 하다. 그때 반 안에서 상담사의 통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니까. 아까 아침에도 온 공주님이 일찍 오라고 얼마나 당겼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고 데려올 거니까 당신을 뜨는 준비 잘 해놓고 있어. 홍이 저쪽다 생기는데 대충 먹을 수 있나? 응? 상담? 너무 하나 막았지. 맞아. 그냥 혼자 죽었다잖아. 그래. 너뭐 알지? 너는 거저거저 죽어서를 만들면서 마음 열게 한 거야.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마. 너는 그럼 내가 안 보낼 거야. 그래. 끝나면 연락할게. 다리에 힘이 들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의 거짓이 죽었다고 말하다 불에 담당한 표정. 그것은 돌길을 이전에 살아낸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여유로운 표적이었었던. 그걸 알자 내가 없었던 불이 일단 못해 채떠나 제가 되어버렸다. 불다 부를 땐 온갖 감정이 넘칠 때였지만 지금은 바보로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나 첫째를 일어나 아무런 부정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진짜였다고 믿을 수 있나요? 어둠 속에서 그 염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상상한 것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포의 순간을 나눠보세요. 저는 어둠의 숨결의 이야기꾼입니다.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항상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세요.